제가 어법 교과서를 집필할 때 2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의견 조율하는 거. 네, 뭐 국내외 내노라는 유명 대학을 졸업하신 연구진들 그리고 이제 또 조언을 해주시는 또 교수님들 의견이 다 달라. 무슨 어법이 다 달라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일 우리식으로 맞게끔 필요 없는 거, 막 다 말 다른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다 빼고 정말 필요한 엑기스들만 한번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 할 때도 수강생들한테 2006년도부터 계속 수업 시간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어떤 부분은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이 좀 헷갈리고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수렴하는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법책 출간 후에 동시들한테 또 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강의하면서 느낀 점은 이 어법이 어법을 위한 어법이면 안 되겠다. 그죠? 학문적인 어법이면 안 되겠다.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어법들을 교정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참 많아요. 중국에서도 그냥 말 틀리면 교정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거의 안 받았을걸요? 누가 교정해줘요? 말하는데 계속 가로막고 니说错了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 이렇게 들을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어떨 때는 틀려도 이해하고 저 사람 뭐 말 틀리게 했네 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가듯이 중국어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오해들 바로잡기가 참 힘들더라. 그 다음에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문법적으로는 사실 안 되고 시험에서는 그럼 그 두 개의 갭을 메꿀 수 있는 문제들이 또 나오고 그 공간, 빈 공간을 공략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해서 제 경험에 근거해 여러분들께 문제도 출제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기출문제라든지 또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문제들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쉬운 것 같고 하면은 시험 때 당황합니다. 최근처럼 시험이 어려워지는 추세 속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정리되고 나면 하나도 복잡할 거 없고요. 오늘 마인드맵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다음 내용 콕 앤 쏙 정리 들어갑니다. 따라해보시죠. 구조조사. 우리가 왜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 들어가듯이 문장 형태의 구조를 바꿔주는 역할 바로 구조조사가 해요. 그래서 주어나 수어 또 목적어, 보어 등을 만들어주는 구조조사 더더더에 대해서 그림으로 아주 잘 구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바이샤더는 주어 앞, 목적어 앞에 놓여 주어나 목적어를 수직 제한하는 관형어 만들어주는 더. 구조조사 뒤에 더, 땅지자 더는 수어 앞에 놓여 부사어가 수어를 수식해주거나 제한해줄 때, 특히 수식해줄 때 더를 많이 쓰게 되고요. 생략 가능하고요. 다음, 이 구조조사 어들득의 더자, 이 더는 정도보호나 가능보호 만들 때 꼭 필요합니다. 어제 5급반 동시에 문자로 보냈어요. 선생님, 洗得很干净을 정도보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가능보호는 안 되나요? 그건 공식을 잘 몰라서 정도보호에 대한 것만 알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동시에도 계실 수 있는데 가능보호려면 洗得干净이면 될 수 있어요. 很 들어가면 이건 정도부사예요. 정도보호예요. 洗得很干净은 정도보호고 洗得干净 이렇게 해주면 가능보호일 수 있어요. 보통 洗不干净 형태로 부정형으로 쓰여요. 가능보호는. 어쨌든 그래서 이 더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법적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조사다. 다음 단어나 그 뒤에 들어가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이해해보고 관형어가 주어나 목적어 수식 제한. 다 함께 你的鞋很好看. 그렇죠. 你鞋가 아니라 你的鞋죠. 다음 부사어 뒤에다 덜을 붙여주는 형태 역시 한번 예문으로서 살펴보자. 慢慢地好起来了. 그렇죠.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다. 자, 정도보 만들어줄 때 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도 부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이건 정도보호예요. 이렇게 부사 플러스 형용사면 다 함께 跑得很慢. 네, 자주 헌 등이 붙습니다. 다음 가능보 만들어주려면 헌 없죠. 그냥 동사 성분이죠. 네, 그래서 수러더 가능보 형태인데 이 가능보는 결과 방향보. 자, 칠판 보세요. 설명 잘 들으세요.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수러 뒤에다가 덜을 붙이고 결과보어나 혹은 수러 뒤에 더 붙이고 방향보어를 붙이게 되면 가능보어 공식이 돼요. 수러 더 결과보어, 수러 더 방향보어. 하나 더 있어요. 수러 더 랴오, 수러 더 랴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되면은 가능보어 공식이에요. 자, 따라하시죠. 수러 더 결과보어, 수러 더 방향보어, 수러 더 랴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가능보어였어요. 다음은 이제 코겐속 정리인데요. 구조조사 더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문제 풀 때 또 접목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관형어 만들 때 쓰는 더, 또 부사어 만들 때 쓰는 더, 또 가능보어나 정도보어 만들 때 쓰는 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맨 마지막 어기조사 차례인데요.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어기조사는 코겐속 정리로만 대체하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저는 중국에서 북방 지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중국인들이 셔머셔머 베이, 셔머셔머 베이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투리더라고요. 북방 사투리. 그래서 북방에서 많이 쓰는 사투리 구조조사도 어기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도 왜 뭐 했잖아 하면서 그냥 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바로 다 어기조사들의 역할을 우리는 그런 말투로서 억양으로서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 너, 바, 러, 아, 더, 마, 베이. 이 베이자가 방금 소개해드린 북방에서 많이 쓰는 사투리. 남쪽 분들은 못 느껴요. 자, 그러면 의문문이나 반어문에서는 요 마를 써주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의문문 반어문인데 부시 셔머셔머마 일때 마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의문문 중에서 시 뒤에 마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정반 의문문에서 마 안 붙이죠. 예,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 정관 의문문, 의문대명사 의문문, 반어문에서는 조금 아까 반어문에 마도 되지만 너도 되잖아요. 너. 何况什么什么呢? 何必什么什么呢? 해서 이 너자는 앞에 부사랑 같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만 대표적인 거. 何况什么什么呢?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 바는 추측, 개의치 않음, 곤란한 상황. 그 다음에 또 권유, 청유 등을 의미한다. 해서 상대방에게 뭘 해달라, 뭐 하자라고 할 때 다 바를 써서 부드러운 억양을 만들어주죠. 走吧, 去吧, 吃吧 등등. 그 다음에 문장 끝에 놓여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러. 요게 이제 오늘 문제 풀 때 제일 걸림돌일 거예요. 언제 러를 쓰고 언제 러를 쓰지 말아야 될지. 자, 러에다가 현관펜 밑줄 그어주시고요. 한번 눈여겨보시고 오답 정리 시에도 러를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는지. 그 다음에 독해 일부분 문제 풀거나 2, 3부분, 4부분 풀 때도 러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잘 관찰하는 습관 가지세요. 감탄, 확신, 의문, 반문, 명령 시에는 아 써주고 긍정, 확신, 더. 더자는 보통 호이더, 팅더처럼 고정격식으로 많이 써요. 다 함께 호이더, 팅더, 만더. 네, 그래요. 호이더, 팅더. 두 개만 쓸게요. 다음 확신과 반문에 마가 있고요. 당연하다 할 때 베이가 있습니다. 셔머셔머 베이. 네, 이런 내용 여기까지 어기조사까지 모두 마쳤어요. 자, 다음은 이제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여러분께 5분의 시간을 드리고 5분 동안 풀고 난 뒤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좀 쉽거나 어렵습니다. 네, 준비. 好，现在开始。